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유통경제라는 파트입니다. 참조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유통경제에 대해서 요약집이 나와 있으니까 이 요약집과 관련돼서 내용을 조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에서 10강까지 진행되는 원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굳이 암기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텍스트 내용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시험을 쉽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관련된 내용들, 텍스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통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들도 볼 경우에는 거의 한 1000에서 1500페이지 정도의 내용을 분량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 그냥 암기하려고 들어간다라면 절대 공부 못 하십니다. 그래서 각 테마별로 해서 각 테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론 자체가 어떤 식의 연결관계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감각만 조금 익히시고 본 텍스트 내용을 넘어가시면은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유통경제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 파트, 그냥 쉽게 말해서 경제학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왜 유통관리사에서 경제학이라는 이 파트를 다루고 있느냐? 자, 경제학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사회질서가 돌아가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자, 전제가 있어요. 욕망 충족 수단은 제한되어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인간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은 항상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원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아주 지엽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을 최대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학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유통관리사에서 특히나 보셔야 될 것은 거시경제학, 그리고 미시경제학, 그리고 국제경제학이라는 이 세 가지 파트 중에서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특히나 이 미시경제학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로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을 사이드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강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큰 거부터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거시경제부터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시경제. 자, 거시경제는 쉽게 말해서 역시나 국내 총생산 그리고 국내 총수요 요라는 이 범주 내에서 어떻게 최적의 효용을 찾을 것인가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제학적인 이론에서 보면은 총공급과 총수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유통관리사에서는 굳이 그걸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자,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들이 무엇이냐? 자, 요소라는 것은 거시경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 요소를 봤을 때 시장이라는 요소와 그리고 참여 주체,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이 무엇이고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가 될 것인가? 여기부터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봐서 화폐시장, 돈이 어떻게 굴러가느냐, 돈이 어떻게 시장에 공급되고 있느냐, 그리고 금융시장,
금융이라고 그러죠. 증권이라든가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증권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느냐. 그리고 노동시장, 노동이 어떻게 그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상품이라고 그러죠. 시장에 상품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느냐. 이 네 가지를 다룹니다. 시장이라는 생산 요소에서요. 그리고 참여하는 주체, 이걸 소비하는 소비 주체가 누구냐. 자, 첫 번째, 나죠. 나, 가게.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수출입. 이렇게 그 내용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자, 시장이라는 네 가지 시장에서 참여 주체가 네 사람들이, 그 네 개의 집단들이 그 거시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참여 주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시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왈레스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왈레스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균형에 관한 거예요. 시장에서 공급하는 주체인 화폐, 금융, 노동, 제품이라는 이걸 우리가 4요소라 부르거든요. 4요소 중에 하나가 없이 나머지 세 가지 화폐, 금융, 제품이든지 화폐, 금융, 노동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것들이 세 가지만 균형을 이루더라도 나머지는 알아서 균형이 맞춰진다. 자동 조정 메커니즘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왈레스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참여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수출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분석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시경제의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거시경제를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시경제를 파악할 때는 보통 지표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지표라는 게 뭐냐? 실제로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리 경제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동향을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지표라고 불러요. 자, 이 지표 중에서 거시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자, 경제가 어떤 상황이 생긴다라면 경제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이것이 생길 때 사전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를 우리가 선행지표 혹은 선행지수라고 불러요. 두 번째, 자, 경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기라고 부르죠. 경제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요소를 우리가 동행지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어떤 경제 활동이 끝난 다음에 그 효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후행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라는 게 있고요. 선행지표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될 거냐 이런 내용을 보기 때문에 뭐 경제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건축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행지표 같은 경우에는 내용 보면은 건축 허가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건축 허가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총 유동성, 화폐가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기업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얼만큼 수주하고 있느냐, 기계 수출액, 그리고 자,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수출 신용장이라든가 은행 대출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자, 선행지표의 요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래에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 미래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거냐를 파악하기 쉽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동행지표 같은 경우에는 자,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생산지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조업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얼마나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도매, 소매, 판매가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냐, 지금 경기에 맞춰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동행지표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자, 유통과 관련돼서는 이 동행지표 안에 WP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홀세일러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부르는 건데 도소매 지수라는 겁니다. 도매 산업과 소매 산업이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동행지수라는 도소매 지표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 정도의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후행지표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남은 떨이 상품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잘 팔리고 났다라면은 자, 경기가 아주 활성화되었다라면은 물건이 다 팔리고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자, 물건이 팔리지 않고 많이 적체되어 있다, 남아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자, 경기가 좋은 게 아니었구나. 과거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거나 혹은 생산과 소비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를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후행 지표는 굳이 따진자면은 재고 지수, 재고 양이라고 부르는 이런 요소들이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후행 지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경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라는 걸 활용한다. 이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시경제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